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건설과 시멘트 업종의 주요 지표와 현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멘트 기업의 주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쌍용 CNE와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의 하늘 시멘트는 대체적으로 동행하는데요. 2022년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방 산업인 건설 착공의 지연과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영향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기 요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 주가를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인데요. 역시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건설 착공의 지연과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의 부진, 여기에 이제 미분양까지 증가하면서 건설업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 CNE와 성신양해가 시멘트 가격을 이제 14%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을 하냐? 작년에 이제 2차례 인상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멘트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료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원가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 기업들이 그 가격을 인상하게 되니 레미콘 기업이라든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시멘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는 것이 유연탄인데 유연탄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러한 그 시멘트 가격 인상 자체가 담합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시멘트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 기업들이 이렇게 건설사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멘트 기업의 구조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쌍용양해, 동양시멘트, 하늘시멘트, 성신양해, 라파자알라,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이렇게 7개 기업이 이 내수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굉장히 피터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가요.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를 3표가 인수하고요. 쌍용양해를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인수하고, 현대시멘트를 하늘시멘트가 인수하고, 그리고 라파즈알라를 이제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은 쌍용양해와 하늘시멘트, 아세아시멘트, 3표시멘트, 성신양해 이렇게 5개의 기업으로 과점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점화되게 되면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 하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이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다시 말하면 시멘트 기업이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보면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옆으로 갑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모래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멘트와 모래를 합치면 이제 레미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미콘 가격은 모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멘트 기업들은 못 올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는 2019년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는 폭을 시멘트 가격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 협상력이 지속적으로 그죠? 이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레미콘 기업이라든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시멘트 기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환자원 처리 시설입니다. 기존의 공정은 석회석과 점토, 규석, 철강석을 이제 가지고 이 소승 공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2000도까지 굉장히 그 불을 떼서 온도를 높여서 유연탄을 통해서요, 얘를 녹여서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만드는 이런 공정인데, 유연탄 자체가 석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의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환경 오염의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통해서 기존의 유연탄이 아니라 폐타이어, 폐합성 수지, 재석유 등을 통해서 소송 공정을 대체하면서 환경오염 이슈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폐타이어 폐합성주지 재생유를 실제로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 얘를 활용하고, 또 여기서 나온 열원을 다시 해수해서 폐열발전 설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친환경 기업으로 또 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면 시멘트 기업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유연탄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멘트 기업의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 기업의 주장이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로 보면 시멘트 단가는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그죠?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 가운데 하나가 유연탄인데 2021년부터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지나면서부터 사실 유연탄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의 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의 지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건설 수주액인데요. 건설 수주액을 보시면 2022년 4분기를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더라도 이렇게 작년 2022년 하반기 지나면서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추이가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설 인허가 관련해서 보면 2022년 말부터 인허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분양은 여전히 그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이 굉장히 부진한 것이죠. 이렇게 인허가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중요한 지표가 이제 착공인데요. 착공을 보시면 3개월 평균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죠? 착공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 착공은 이미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멘트 출하량은 꾸준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사의 착공이 부진하니 시멘트의 Q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P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Q에 있어서의 고민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건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행 지표입니다. 최근의 추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 하면 건설 수주액과 철근의 생산량, 시멘트의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쭉 펼쳐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건설 수주액이 부진하면 1년의 텀을 두고 철근의 생산량, 그 다음에 시멘트의 생산량이 부진한 걸 보이고요. 또 건설 수주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1년의 텀을 두고 철근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시멘트의 생산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의 추이는 건설 수주액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근의 Q도 부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의 Q도 부진한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 영향을 준 것인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프로판 가격을 보시면 미국이나 사우디 프로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 요금이 굉장히 급등한 이유는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가격의 상승의 영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중국의 석탄 생산량을 보더라도 2022년부터 사실은 중국에서는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석탄의 생산을 굉장히 줄여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너무 이러한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석탄의 생산량을 다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석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큰 폭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시멘트 업종은 5개의 기업으로 과점화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순환자원 처리 설비를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유연탄 부담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가격 상승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멘트 단가 인상이라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 착공이 지연되는 것이고요. 이 착공의 지연은 결국 시멘트 기업에 있어서도 Q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의 부진은 착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는 이제 후방산업인 시멘트, 레미콘, 철근 수요의 부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멘트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이제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시멘트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개선폭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멘트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은 부메랑이 돼서 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서 올해 말 내년 정도 되면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상승폭도 조금씩 이제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미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 상태에서 원가 부담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시멘트 기업들의 실적 행위 좋아질 것이고, 또 이 시점이 되면 건설사 역시도 그죠?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멘트 기업과 건설사들을 같이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